2023년 6월 고2 학력평가 33번에서 38번 독서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단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정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점 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물건을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시장으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인 우월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두 가지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때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 가격을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을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가격 수용자 지위로 결정이 되고 대신에 시장 가격으로 얼마든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의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시장 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을 어떻게 결정할까?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로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자로서 기업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한 단위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다. 이때 가격을 90만 원이라 한다면 총 수입이 180만 원이 되고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80만 원이 된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한 개 팔았을 때는 100만 원이고 이것을 두 단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가격을 조금 더 낮춰야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의 희소성, 가치라는 것은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서 판매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90만 원이라는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180만 원이 되고 원래 한 단위 판매했을 땐 100만 원인데 두 단위 판매했으니까 180만 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8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의 판매 가격도 함께 낮춰져야 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자, 그러면 가격 90만 원이고 한계 수입은 80만 원이기 때문에 항상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독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계 수입과 더불어 한계 비용을 고려한다. 한계 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만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고 생산 비용이
더 작다면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리면 되겠죠. 반대의 경우 생산 비용이 많다면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후 독점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 문단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계 수입의 개념과 한계 비용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독점 기업이 어떻게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라 불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진 않으나 시장의 지배적 지위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는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한 행위는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규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현실적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착취 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방해 남용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취 남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방해 남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약탈적 가격 설정과 베타 조건부 거래가 있다. 약탈적 가격 설정은 상품 또는 용역의 통산적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매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고, 베타 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 사업자에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를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이 두 경우 모두 방해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흔히 카르텔이라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한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독과점 형태를 말한다. 이때 합의는 명시적, 눈에 띄는 문서로 작성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문과적으로 하는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담합은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증 부담을 줄이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적 제한에 합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더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정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걸 설명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고2 학력평가
33번에서 38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